예상을 뒤엎은 트럼프의 승리,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충격에 빠진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쓴 모든 기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만 다뤄왔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조선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발전,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미국을 뛰어넘는 한국의 기술 수준에 충격을 먹었다는데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정말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현무5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미사일이죠. 한국의 한방산 전문가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미국도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을 한국은 이미 완성했다는 거죠. 이 여성이 본 자료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검증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다니. 그날 밤 이 미국 여성은 누군가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멀리 미국에서 건너온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핸더슨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수익금 10%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군사외교 전문기자 캐서린 핸더슨입니다. 15년 넘게 전 세계 방산 기술과 첨단 산업을 취재해왔지만 이번 대선만큼 충격적인 결과는 처음이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저도 해리스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주류 언론들은 모두 해리스의 승리를 점쳤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전에 현장에서 인터뷰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만이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해요. 진짜 여론조작 비리와 음모가 있었는지 현장의 진실은 여론조사 결과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트럼프 당선 직후 한국에 대한 그의 첫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는 강국이 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한 적이 없었거든요. 취재하면 할수록 트럼프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트럼프의 새로운 동맹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닌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대선 전 제가 미국 전역을 취재할 당시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오하이오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전 참전 용사이신 윌리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트럼프 유세장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캐서린, 자네는 아직 한국을 모르는군. 내가 젊었을 때 만난 한국은 폐허였어.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지. 트럼프는 이 사실을 알아보는 유일한 후보야. 할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더구나 그분은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셨다고 하더군요. 손자가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했어요. 미국 언론들은 아직도 한국을 60년 전의 한국으로 보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손자가 일하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봤는데 거긴 마치 우주선 같았지. 우리 미국의 나사보다 더 첨단이더군.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직후 한국에 대한 그의 첫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발언 후에 저는 LA에 있는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받고 오신 제임스 박사님이었죠. 그분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예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해요.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움직임을 알게 된 것은 2022년 베트남 하노이 근교의 산업단지를 취재하면서였어요. 거기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완전히 한국식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에서 스마트 팩토리 운영 방식을 배우고 있죠.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이 최첨단 생산 시설을 구축해 놓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벽한 미래 전략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난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을 예측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현지 직원들의 이야기였어요. 78세의 응우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곳은 가난한 농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제 손자는 한국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꿈을 준 겁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었어요. 인도 첸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멕시코 몬테레이까지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게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현지화 전략을 세워 실행했더군요. 심지어 현지 직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2023년 말 제가 인도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라오 부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국식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육하고 기다려줬어요. 이제 우리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생산기지 중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움직임은 세계 경제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리스크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캐서린, 한국 기업들이 하는 걸 봐. 중국에서 철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해치지 않았어. 게다가 새로운 생산 기지들은 모두 최첨단 시설이야.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닌 미래 산업 구조까지 내다본 거라고. 실제로 제가 본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생산 기지는 모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을 결합한 완벽한 미래형 공장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3세의 수디르만 할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한 농부로 사셨대요. 하지만 한국 기업이 들어온 뒤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한국 공장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에 기술학교를 세웠고 젊은이들을 교육했죠. 이제 우리 마을 청년들은 모두 전문 기술자가 되었어요. 제 손자는 이제 한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도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었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배우려 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실수였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한국 기업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을 보면서 담당자에게 물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의 목격자가 된 건 2023년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이건 마치 우주선을 만드는 것 같네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미국의 조선소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제 앞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건조 과정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제어하고 수백 대의 로봇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는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미국의 조선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이미 조선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이죠. 현장 책임자의 말씀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었어요. 45년간 조선소에서 일하신 박명수 기술 고문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우리가 첫 배를 만들 때만 해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어요.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들 했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얼마 전에는 미 해군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기술을 배워갔어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또 어떻습니까?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하는 한국형 원전은 이제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거기서 만난 현지 엔지니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처음에 미국이나 프랑스의 원전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을 본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방위산업 기술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K2 전차는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구매하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경남 창원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김도현 연구소장님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1950년대 우리는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였어요. 미군이 버리고 간 탄피를 주워 녹여서 다시 쓰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K9 자주포를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나토 국가들이 우리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우주기술 분야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미국 나사의 한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 속도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려 이룬 것을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친환경 기술 분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태양광 발전, 탄소 포집 기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부산 신항만의 수소 항만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 그 자체였죠. 우리는 이제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완전한 친환경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부산항만공사 이사장님의 말씀에서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발전 뒤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DNA가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불굴의 의지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값싼 제품의 대명사가 아닌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증인이 되어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은 2024년 초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한국의 군사기술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곳에서 만난 윤철호 박사님의 이야기였어요. 40년 넘게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헌신하신 분이었죠. 1970년대 초반 우리가 첫 미사일을 개발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심지어 미국조차 우리를 막았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현무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죠. 제 손주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군요.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때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도 놀라웠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제는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미국 무기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무기체계를 본 순간 결정을 바꿨죠.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데 가격은 더 합리적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드론 기술이었어요. 저는 경기도의 한 군사시설에서 무인체계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우리의 드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 기반 군집 드론 시스템은 미국도 벤치마킹하고 있죠. 현장 지휘관의 설명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가슴 뭉클했던 건 그곳에서 만난 90세의 이진호 참전 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6.25 때 총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네. 그때는 미군이 주는 낡은 총이라도 있어야 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구나. 정말 꿈만 같아. 한국의 사이버 방위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용산의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24시간 365일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나토 회원국들도 배우러 올 정도였어요. 실시간 AI 기반 방어 체계,
양자 암호통신.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옵니다. 사이버 사령부 관계자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발전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한 장성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야 해요. 우리의 발전은 항상 방어적 목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죠.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4년 초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제가 15년 전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 합작 공장입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죠. 공장 관리자 마이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78세의 토마스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지역 자동차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신 분이었죠. 처음엔 한국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아들, 손자까지 모두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조선 산업 분야였습니다. 버지니아 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는 한국의 기술진들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미 해군 고위 관계자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필라델피아의 방산 단지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미국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기술 파트너로 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AI 기반 전투 체계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미 국방부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죠.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단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건설 중인 새로운 공장은 그야말로 미래 도시 같았어요. 현지 주민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87세의 마사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한국 기업이 들어오고 나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손녀도 이제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AI, 로봇공학, 메타버스,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죠.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디지털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필요한 동반자예요. 구글의 한 수석 연구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협력의 영향은 단순히 산업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교육, 문화, 의료 분야까지 한미 협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의료단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은 한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죠. 이제 한미 산업협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을 배우던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024년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죠. 한 유럽 국가 정상의 말씀이었어요. 특히 감명 깊었던 건 92세의 헨리 키신저 박사님과의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50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전쟁의 폐허였소. 하지만 지금의 한국을 보시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지 않소?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지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세계 최대 IT 기업들의 CEO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더군요.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특히 6G 통신과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에요. 애플의 수석 부사장이 한 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기후변화와 평화유지 활동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강대국이죠. 유엔 사무총장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15년 넘게 세계 각국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처럼 놀라운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세계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 현실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불과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계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창의력, 도전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이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위대한 여정을 세계에 전하는 전령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한국의 훌륭한 기술력과 고속 성장에 감탄한 미국 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핸더슨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